1973년에 닉슨이 1973년에 이제 그 탄핵 위기에 몰리죠. 그래가지고 그 워터게이트 추문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탄핵 피하려고 저 사임하죠. 그 사임으로 이제 사임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닉슨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그 제랄드 포드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저도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에 그럼 닉슨의 부통령이 포드였겠거니 그래서 닉슨이 사임했으니까 포드가 승계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포드가 승계한 게 아니라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포드가 부통령이어서 승계됐던 게 아니라 하원 의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승계를 한 게 그게. 이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닉슨의 그 부통령은 애그뉴였습니다. 스파이로 애그뉴였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요. 닉슨이 정치 위기에 몰렸을 때 가장 많이 견제한 게 민주당 그 정치적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추문을 이제 그 폭로시킨 그쪽 세력 이미 폭로가 됐기 때문에 거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닉슨이 제일 먼저 경계한 게 어디냐? 부통령 애그뉴 세력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에 물러날 때 그 다음에 부통령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결국 애그뉴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 해서 애그뉴가 재판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그뉴 집행유예 받습니다. 재판에 걸리게 되니까 애그뉴도 사임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임하고 애그뉴가 사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희한하게 원래 부통령에는 부통령을 그 궐석이 됐을 때 뽑는 경우가 없었는데 딱 한 번 이때 뽑았습니다. 궐석됐을 때 뽑을 수 있거든요. 미국 헌법상. 부통령을 미국 의회가 이 제랄드 포드를 하원 의장을 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애그뉴가 그만두니까 포드가 그 부통령 자리가 되고 그 부통령으로서 승계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하원 의장이 처음에 부통령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포드는. 그러니까 닉슨과 애그뉴의 관계는 대통령 닉슨이 자기를 승계할 가능성이 있는 부통령 그 애그뉴를 견제한 관계인데 자기 이제 몰렸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게 치매 아저씨라 치매 할아버지라 바이든이 카말라를 직접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카말라를 직접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의 측근들이 카말라를 견제해요. 좀 무능하다, 성격 더럽다. 그 다음에 바이든 그 카말라의 그 측근들 거의 학대 수준으로 다룬다. 이런 얘기가 계속 워싱턴에 지금 퍼져 있어요. 지금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카말라 인기가 없습니다. 물론 워낙에 뭐 썩미니까 썩은 미소지가 조금 진지한 질문 나면 하고 썩은 미소를 짓잖아요. 썩미. 저는 카말라 해리스 썩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소문들이 쭉 퍼져 있기 때문에 카말라 인기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이거 다 미국 그 정가의 뉴스인데 Not a healthy environment. 카말라 해리스 오피스 rife with dissent. 카말라 해리스의 그 스태프 멤버들과 카말라 해리스의 스태프들과 카말라 해리스의 사이가 굉장히 긴장이 가득 차 있고 불편한 관계들이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카말라 해리스가 과연 미래의 대통령인가? Future President. 카말라 해리스 now underwater as sinking popularity alarms Democrats. 카말라 해리스를 민주당 쪽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바이든을 주저앉히고 대통령으로 밀고 싶어도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밀질 못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아주 일관되게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얘기 자체는 사실인데 그걸 증폭시켜서 널리 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들. 이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아주 난잡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난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자들을 대통령 부통령으로 만든 그 마쿠 세력은 도대체 그 마인드가 어떤 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치매 노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노인 학대거든요. 그 썩은 미소를 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점잖아서 썩은 미소라 그랬지. 미국 여성인권운동의 주요 멤버는 좌파인데 카말라 해리스도 저 여자
저기 그 정치 브로커한테 다리 벌려주고서 젊은 시절에 정계 입문한 여자라고 들이받아버렸잖아요. 그냥 한 몇 달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썩은 미소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치매 플러스 썩비 칵테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루스펠트 같은 경우에 저 사람 저 양반 너무 이제 건강이 다하고 생명력이 다해서 임기 중에 아마도 못 채우고서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민주당 핵심들이 44년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펠트가 숨졌을 경우에 누가 승계하면 좋겠냐. 그래서 참 온건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실무적인 저 사람을 했죠. 우리 트루만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해리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그때 짝을 지어줬죠. 짝지를. 그래서 루스펠트가 숨졌을 때 해리 트루만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루스펠트 당선되고 한 90일도 안 됐을 때 숨졌어요. 8월 달에 숨졌으니까. 당선이 아니라 취임하고 1월 초에 취임해서 그때는 아마 1월 21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취임 날이. 언제 취임했는지 모르겠나. 1월에 취임했고요. 4월 며칠에 숨져가지고 85일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때도 하게 1월 20일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러면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그걸 승계할 수 있는 굉장히 차분하고 실무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자기들 스스로가 퇴각이 없는, 그러니까 퇴로가 없는 그런 코스를 밟은 거예요. 이 민주당과 GSL 복합체가 글로벌리스트, 그다음 워싱턴 기득권 스왑프, 그다음 깨져좀 레프트, 워크 레프트, 그래서 GSL이죠. 글로벌리스트, 워싱턴 기득권, 깨져좀 복합체, GSL 복합체 및 민주당이 스스로 외통수를 한 거죠. 이 자들이 제가 진짜 희한하게 참 머리가 안 논다. 이 똑똑한 자들이. 그러니까 욕심이 가리면 지혜가 다 가려지는 거야. 욕심이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면. 이 미국 대통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미국은 전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그건 옛날부터 그쪽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편 제도가 가장 철저하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요즘은 어떨지 몰라도 몇십 년 전까지 아마 요즘도 그럴 겁니다. 추심이 거기는 따로 돈이 안 들어요. 추심이. 우리는 추심하면 돈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이 주소지에 없으면 밝혀서 그 다음 주소지 가라. 근데 거긴 추심이 돈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추심을 하냐? 이사를 갈 때마다 우체국에 새 주소지를 신고를 하죠. 옛 주소지랑. 그럼 옛 주소지에 백모가 살았는데 백모가 그러면 거기로 우편을 딱 가면 우체국 DB를 딱 가면 이 사람 새 주소지야. 하면 또 새 주소지로 와요. 새 주소지에 또 갔더니 또 이사 갔어. 이 사람 이사도 자주 가네. 그래서 제가 미국서 한 2년 젊었을 때 2년 살았는데 이사를 한 6, 7번 다녔어요. 6, 7번이 와요. 쫓아서 신고해 놓으면. 무료로. 미국 우편 제도가 그렇게 좋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적 우편 제도를 확립시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가 미국 걸 다 카피해서 갔어요. 베껴서. 그래서 이제 이 우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왜 나왔냐? 이메일도 미국서 나왔잖아요. 그게 왜 나왔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WWW는 1994년경에 생겼고요. 인터넷 통신 방식은 1970년대 후반에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1990년대 94년경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상용 인터넷을 못 써요. 상용선은 인터넷이 아니고요. 미국의 정부기관의 나르파넷이라 그래가지고 첨단 국방 연구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그 인터넷 방식이 거기서 개발된 건데 미국 정부기관과 주요 대학들이 연결해서 인터넷을 계속 돌리기 시작한 지가 그게 1970년대 말부터예요. 그러면 1970년대 말서부터 1994년 WWW가 나오기 시작한 무렵까지 16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서비스가 뭐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러한 그 문서로서 근거를 다 남기는 거. 이게 잘 돼 있어요. 미국이 철저합니다. 정말 철저합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평생 동안 자기가 주고받은 서한집이 다 남아 있고요. 옛날부터 다 그런 문화라서 그 기록을 다 남기고 그걸 파일링을 해두고, 따라서 이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너 어떤 프로세스에서 그 조치 취한 거야? 이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했어야 돼. 국가안보보좌관이 혼자서 못해요. 이게 특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부다 그러면은 국방부의 군속과 군인 합쳐서 300만 명입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무부다 그러면은 전문 외교관만 10,000명인가 20,000명급이에요. 거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조직의 규모가. 그러면 이 관료주의라는 게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이 관료주의를 넘나들면서 그걸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관료주의의 엄격한 매뉴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율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 최고사령관이. 그게 침해예요. 실종 상태. 그럼 무슨 아무 의사결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프간에서 철수 시나리오, 철수 컨텐전시를 제대로 못 만들었겠어요. 조율을 안 해주니까. 못 만든 거라고요. 저게 국무부랑 국방부, 그 다음에 그 군사령부 뭐 이런 데가 조율이 돼야 될 거라고요. 저게 아마 그 중부군이죠. 미국. 유럽 나토 관할 구역일 거예요. 저쪽이. 그러면 그쪽에 현지 커맨드하고 국방부하고 국무부,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정보계통 기관들, 이게 조율이 돼야 책임 있는 적에 나오는데 그걸 누가 조율하고 있냐고.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참사 일어나는 거예요. 즉 대통령에는 바지사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흑막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사실은. 아니 느닷없이 어떤 놈이 와서 내가 실세인데 저기 총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총리가 그 말 듣겠냐고. 대통령이 치매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바지사장이 없다. 미국 대통령에. 김정일의 그 독특한 통치 스타일, 매트릭스, 즉 실권을 주면 직함이 없고, 직함을 주면 실권이 없는 이 매트릭스 구조. 이게 전부 이제 직함 가진 자를 전부 바지사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체제로 시스템을 돌리려면요, 김정일 같이 머리 좋은 악마인데, 머리 좋은 악마도 불어터진 라면처럼 기가 빨려버리는 거라고요. 미국은 정확하게 직무와 권한이 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거대 관료 조직인데 전부 무시무시한 숫자로 이것을 총괄해서 기획하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이거든요. 지휘자가 없으면 꼼짝도 안 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지금 GSL 복합체민 민주당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두면 치매 환자에다가 썩미를 연결해두면, 그렇게 해서 콤비를 짜두면, 아니 국정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야? 얘들 도른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말라가 도른 게 아니라 바이든이 도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정부 통령 조합으로 만들어서 당선을 시켜내는 이 뒷손들, 이 GSL 복합체 및 민주당 큰 손들, 이 사람들이 돌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도른 자들일세. 이게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자들일세. 국정을 졸로 보는 자들일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둘이죠. 결국 바이든 사임시키고 카말라 내세우면, 혹은 바이든으로 계속 가면 초이스는 둘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든을 사임시키고 카말라를 내세우면 자신들이 얼마나 황당한 게임을 했는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즉 치매 썩미 칵테일을 인정해야 돼요.
치매 환자를 이자들이 대통령으로 내세웠네. 말하자면 근사한 무슨 저기 뭐 롯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뭐 가장 좋다는 무슨 수입 치즈 판매점에서 다 썩은 치즈 판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망하는 거죠, 그 가게. 거기다가 그렇게 내세운 카말라가 국정을 신나게 잘할 수 있으면 좋아. 썩미가 무슨 국정을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조금이라도 좀 하중이 걸리는 질문 들어오면 해! 하고 웃는 여잔데. 해! 하고 썩은 미소.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여 기자님이 썼듯이 무슨 엉덩이 라인이 섹시하고 잘 빠져서 대통령 대행직을 엉덩이 라인으로 어떻게 부여볼 수 있는지, 그건 저는 정치학에서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건 조선일보 여 기자님한테 제가 묻고 싶어. 섹시한 엉덩이 라인과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을 한번 써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혹은 에세이를 써서. 자, 그럼 바이든 사임시키고 카말라 내세워도 답 없고, 그렇다 해서 바이든으로 계속 가면 재앙적 결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지 사장 뒤에 실제 책임자 혹은 바지 사장 뒤에 있는 흑막 세력으로는 국정이 운영이 안 돼요. 미국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책임과 권한이 직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두고 바지 사장 뒤에 실제 흑막그룹, 그러니까 뒤에 흑막그룹을 대통령의 자기 포지션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흑막그룹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흑막그룹에서 여러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스트들에도 일반적인 월스트리트가의 큰 돈 다루는 데들은 전부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발 빼지 마세요 하고 들어오지만, 조지 소로스는 자기는 중국 망한다에다 선물 질러놨으니까 중국 더 쪼으세요 말한다고요. 같은 글로벌리스트들이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요구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 조정해 줘야 되거든. 그게 앞에 있는, 뭐 일본 말로 하면 마도구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그 앞장서 있는 그게 이제 그게 조율자죠. 대통령의 업무인데 그걸 안 해주니까 완전히 서로 교착돼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식의 조합, 그러한 식의 컨비네이션을 짜서 국정을 요리를 해서 국가를 집어먹겠다고 덤빈 건지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저 흉악하고 교만한 자들이구나. 흉악하고 교만한 자들이구나. 교만의 대가를 치를 거고요. 그 자들은 그같이 흉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미국인들은 또 미국인들대로 대가를 치를 거고요. 미국이 그렇게 고생하면 한국도 좀 고생할 거고요. 씩씩하게 살아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